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부패 토토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단톡방 참여나 배팅 내역을 보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회차에서의 제가 좀 성적이 안 좋았었는데, 좀 2월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월이 되지 않았죠. 이번 회차도 또 어려운 회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라베스 대 라스팔마스의 경기고요. 지금 투표율은 무승부 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은 알라베스가 좀 낮은 정배당을 받은 상황인데, 제 생각은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스팔마스가 보여주는 이 역습에서의 모습들도 굉장히 좋고 측면에서의 모습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라베스는 물론 뭐 홈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 역습에서의 한 방은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두 팀의 경기력을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알라베스 쪽보다는 라스팔마스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라스팔마스가 원정이라는 점과 알라베스가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무승부에 대한 고민도 했지만 무승부 쪽으로 너무 투표율이 몰렸기 때문에 저는 승패 방향 쪽을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경기력대로 라스팔마스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베스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벌리의 경기고요. 이 배당이나 투표율이나 브라이튼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브라이튼이 사실은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리면 불안한 팀이긴 하죠. 하지만 이 벌리가 보여주는 경기력을 생각을 해보자면 브라이튼이 최근에 주춤하고 있는 모습들이라든지 물론 뭐 여전히 측면에서의 이 모습들은 분명히 좋은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결정력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상대가 벌리의 수비진이라면 그것을 뚫어내지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뚫어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브라이튼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셰필드 대 브랜드퍼드의 경기고요. 지금 셰필드가 워낙에 지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브랜드퍼드 쪽으로 배당도 그렇고 투표율도 좀 많이 몰린 상황인데 저는 이런 경기는 좀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퍼드의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물론 뭐 셰필드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 자체도 셰필드와 비교할 틈은 아니지만 이렇게 브랜드퍼드처럼 좀 애매한 팀에게 투표율이 많이 몰리고 원정인데 이제 투표율이 많이 몰리고 배당이 낮게 책정이 됐었을 때 무승부가 뜨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경기력은 브랜드퍼드가 앞서고 있는 상황은 맞기 때문에 셰필드의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브랜드퍼드의 4번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고요. 사실 이 경기를 지우는 거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선택 자체는 울버햄튼의 승무패로 지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울버햄튼이 지금 배당도 낮고 투표율도 많이 몰렸죠. 그래서 사실 울버햄튼이 노팅엄보다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황희찬도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지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즌 초반에 비해서. 근데 저는 이렇게 울버햄튼이 이렇게 투표율이 몰리고 이랬을 때 이변이 나왔었던 경기들이 많았고 오히려 울버햄튼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이렇게 상대팀이 라인을 낮췄을 때 그것을 찍어 누르는 것보다는 스피드를 활용해서의 그런 모습들 상대가 라인을 올렸을 때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팀과의 경기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팅엄이 지금 좋지 않은 경기력과 흐름 상황 속에서 라인을 올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라인을 낮춘다면 울버햄튼의 장점을 보여주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노팅엄의 역습이나 세트피스에 당할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보고 있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좀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고민하진 않았습니다. 레알의 단통 승, 베티스의 단통 패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베티스가 좋은 경기력과 흐름을 보여주는 건 맞습니다.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고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측면에서의 스피드도 좋고 역습에서의 템포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레알이 주의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베티스의 항상 고질적인 문제는 수비에서의 공간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공간을 많이 내주는 팀이 레알을 만났을 때 저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티스도 물론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레알이 더 많은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베티스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아스톤빌라 대 아스날의 경기고요. 아스날이 일단은 저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아스톤빌라가 맨시티 상대로도 그랬었고 특히나 역습에서의 모습이나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데 이 중원 싸움에서 아스톤빌라가 아스날에 좀 밀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팀 스타일이 비슷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패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스날이 뭐 측면에서의 수비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아스톤빌라가 그러한 부분들을 노릴 만큼의 공격력은 되겠지만 반대로 아스톤빌라의 수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아스날의 수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 마찬가지로 아스톤빌라의 공격과 아스날의 공격을 생각을 했었을 때 모든 면에서 저는 아스날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톤빌라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좀 이변을 바라보겠습니다. 비아레알이 지금 흐름도 굉장히 좋지 않고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사실 공격을 만드는 모습들은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득점력이 지금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 비아레알의 결정력으로 득점을 하기에는 소시에다드는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팀이죠. 그래서 이 경기 비아레알이 득점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 소시에다드도 마찬가지로 측면에 굉장히 좋은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결정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소시에다드가 원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무승부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비아레알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마요르카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지금 투표율은 무승부 쪽으로 너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를 선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승패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 마요르카의 홈은 사실 원정팀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경기고 그리고 더군다나 상대팀이 원정에서의 세비야죠. 세비야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이번 시즌 경기력도 좋지 않죠. 지금 득점에서의 부분들이 세비야가 너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고 비아레알과의 경기를 봤었을 때 여전히 측면만을 좀 활용하는 모습들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세트피스에서의 모습들도 있겠지만 측면을 활용하는 모습들인데 그게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요르카를 생각을 했었을 때 마요르카가 수비에서의 모습들이 측면에서의 그런 공간들 그리고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이 많은 부분들 이런 상성을 봤었을 때는 세비야가 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결정력에서의 너무나도 이 떨어지는 모습들인데 이 측면을 활용해서의 크로스의 그런 공격에서의 득점이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상황에서의 상대팀이 마요르카의 수비진이라면 저는 충분히 득점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변이겠지만 승패 방향이라면 마요르카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에버튼 대 첼시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좀 고민이 많이 됐었던 게 어쨌든 홈에서의 에버튼입니다. 그리고 첼시는 경기력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원정에서의 경기고 지금 강팀들 상대로 좀 무기력했었던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에버튼을 강팀으로 보긴 좀 어렵죠.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경기력도 뭐 최근에 나아졌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뭐 최근에 첼시가 좀 강팀들 상대로 아쉬웠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약팀들은 좀 잘 잡아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에버튼의 지금 경기력은 약팀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첼시의 지금의 모습을 생각을 했었을 때 에버튼 상대로 충분히 잡아낼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에버튼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풀럼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저는 풀럼을 좀 다시 본 게 경기력에서의 좀 좋았던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좀 제공권만 좀 활용을 했다라면 지금 히메네스가 오면서의 그런 부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제공권보다는 오히려 역습에서의 모습들이나 아니면 측면에서의 그런 활용하는 모습들이 더 강력한 모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웨스트햄도 경기력이 나쁘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 시즌과 비교했었을 때. 하지만 수비에서의 모습들은 지난 시즌과 비슷하게 여전히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웨스트햄도 마찬가지로 이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좀 취약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에서의 공간들이 많습니다. 저는 웨스트햄이 풀럼을 상대로 라인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라인을 올렸을 때 풀럼의 역습에 지금의 풀럼의 모습이라면 역습에 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풀럼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그라나다 대 빌바오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사실 그라나다의 모습만 생각을 했었을 때 빌바오가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원정에서의 빌바오는 좀 불안하고 원정에서의 빌바오가 투표를 많이 받았을 때 무승부가 많이 나오는 팀이죠. 지금 상황에서 그라나다 상대로 빌바오가 밀릴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라고 봅니다. 빌바오는 어쨌든 수비에서의 안정적인 부분들도 보유하고 있는 팀이고 공격에서의 뭐 역습도 좋고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모습들도 좋은 팀이기 때문에 사실 빌바오가 굉장히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빌바오가 이런 경기 좀 원정이고 그리고 이렇게 원정에서 투표율이 몰리고 배당이 낮게 책경을 받았을 때 유리해 보이는 경기에서 무승부가 떴었던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까지 가져가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라나다의 무패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좀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토트넘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아무래도 뉴캐슬이라는 팀이 사실 수비에서의 안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보유하고 있는 팀이고 경기력 자체도 나쁘지 않은 팀이죠. 하지만 강팀과의 경기 때 좀 약했었던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뉴캐슬이 상대가 토트넘이기 때문에 라인을 완전히 내리고 플레이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의 장점인 역습을 노리는 부분들 그리고 스피드를 활용한 부분들 그리고 전방에서의 공격진들이 좀 득점력이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뉴캐슬 상대로 저는 이길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토트넘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카디스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사실 오사수나나 카디스나 제 생각에서는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사수나가 지난 시즌보다는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좀 많이 아쉬워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수비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은 여전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물론 카디스보다는 경기력이 더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오사수나나 카디스나 크게 경기력에서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과 오사수나가 원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가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카디스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 대 지로나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지만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많이 몰리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생각과 동의를 하고요. 지로나가 이번 시즌 물론 뭐 강팀 상대로는 조금 힘이 약한 부분들을 분명히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에서의 너무나도 화력이 좋은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지로나에게도 분명히 찬스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찬스들을 지로나의 지금의 득점적으로는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바르셀로나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로나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바르셀로나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 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포르투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